안녕하세요. 생성형 AI를 활용한 실무 도구와 전략 18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스크립트 작성 방법과 챗GPT의 음성 인식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입니다.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 스크립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챗GPT를 활용해서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스크립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의 음성인식 기술에 대한 부분도 이해하고 활용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스크립트 작성하는 방법과 챗GPT에서 음성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영상을 쭉 찍으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도 역시 교환을 보면서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챗GPT에게 어떤 질문들을 하고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면 좋을지 스크립트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목 부분에 챗GPT로 영수증 이미지를 수치화하는 강의가 필요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챗GPT의 사용법과 기능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는 IT 전문가야. 챗GPT를 활용한 실무 도구와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해. 지금부터 너에게 이미지를 한 장씩 줄게. 그 이미지를 보고 약 2분 정도의 스크립트를 작성해 줘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좋습니다. 이미지를 보내주면 해당 이미지와 관련된 약 2분 분량의 스크립트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스크립트를 보고 기존에 실습했던 내용들을 믹스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강의 내용을 찍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첫 번째 이미지, 제목 이미지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전달을 해봤어요. 챗GPT에게. 그랬더니 이렇게 이미지를 주고 이와 같은 이미지를 줄 때에는 제목 슬라이드니 간단하게 제목을 소개하는 정도의 스크립트만 작성해줘 라고 한 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 앞에서 약 2분간의 스크립트를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제목 슬라이드까지 굳이 길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랬더니 챗GPT가 스크립트를 어떻게 해줬냐면 이번 영상 주제는 이러입니다. 이렇게 하면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화면에 챗GPT로 영수증 이미지 수치화하는 것을 펼쳐놓고 이렇게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자, 이건 실제 제가 강의를 녹화할 때의 이 스크립트 활용법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 강의의 주제는 챗GPT로 영수증 이미지를 수치화하는 강의입니다. 챗GPT와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면 텍스트 데이터뿐만 아니라 영수증과 같은 이미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수치화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번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멘트를 할 겁니다. 스크립트를 보고 다 읽으면 좋겠지만 챗GPT가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영상의 주제는 뭐뭐입니다 해놓고 자,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고 했는데 저는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약간의 멘트를 수정해서 녹화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슬라이드를 챗GPT한테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바꾸어 보면 여기가 이제 그 실제 화면이라면 챗GPT가 스크립트를 만들어 준 부분이 여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읽는지 한번 또 들어보세요. 이번 슬라이드는 챗GPT를 활용해 영수증 데이터를 수치화하는 과정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은 영수증 이미지이고요. 여기에는 구매한 품목명, 수량, 단가, 그리고 총 금액 정보가 포함되어 있죠.
오른쪽에는 자 화면에 지금 오른쪽에 이미지를 제가 아래로 내려놓은 것 뿐이고요. 오른쪽에는 이 데이터를 엑셀로 깔끔하게 정리한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도구를 이용하면 이미지 속 텍스트를 인식하고 구조화된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는 어떤 자료를 챗 GPT한테 주고 그런 다음에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한 스크립트를 작성해 줘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챗 GPT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강의 자료냐면 지금 저희가 뒤쪽에서 쓸 영상 자료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스크립트를 작성한 거 다음에 무엇을 한다고 했냐면 네, 인공지능 챗GPT의 여기 음성 지원하는 기능을 살펴보기로 한 거였죠. 자, 이게 실제 강의고 제가 강의를 어떻게 찍냐면 챗GPT의 도움을 받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자, 처음처럼 네, 나는 누구누구야 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자, 속도가 좀 늦었었네요. 나는 IT 전문가이고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는 교수이다. 네, 챗 GPT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 있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야. 자, 지금부터 이미지를 한 개씩 줄게. 내가 영상을 찍을 때 필요한 슬라이드의 스크립트를 약 2분 정도로 작성해 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션을 던지는 거예요, 챗GPT한테.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치면 챗GPT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챗GPT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떤 결과물을 원할지를 메모리 업데이트하고 이미지 공유를 해주시면 해당 슬라이드의 내용에 맞춘 약 2분간의 스크립트를 주겠대요. 자, 그렇다면 저는 PC 상태 음성 인식 서비스의 이미지를 이렇게 캡처를 해서 챗 GPT한테 줍니다. 그런 다음에 전송을 눌러주면 자, 슬라이드 하나가 이미지가 전달이 챗 GPT한테 넘어간 거고요. 자, 이렇게 챗 GPT가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러이러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환은 이거밖에 안 만들었어요. 이 이미지를. 근데 제 머릿속에 있던 자료랑 생각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빠지는 부분도 있고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워드에다가 직접 타이핑을 칩니다. 또는 PPT 화면에 그 자료에다가 그죠? 보조 자료에다가 이 슬라이드가 왔을 때 어떤 설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써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는 것처럼 자, 한번 여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오늘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여기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께 강의를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를 살짝 빼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이런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을 거고요. 이 화면에서 저는 이렇게 아마 전달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챗 GPT 음성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PC의 음성 인식을 활성화했을 때의 인터페이스이고요. 먼저 왼쪽 화면을 살펴보면 마이크 아이콘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용자는 음성 입력 버튼을 클릭해서 텍스트를 말하게 되면 챗 GPT가 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텍스트로 변환합니다. 이 기능은 음성 명령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오른쪽 화면입니다. 이 부분은 음성을 설정하는 메뉴가 나타난 부분이고요. 여기서 다양한 음성 스타일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이는 메플은 음성이 밝고 솔직한 톤을 제공하고 있고, 옆에 있는 산타 같은 경우는 음성 톤을 조절하고 좀 더 재미있는 상태로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러한 음성 기능은 어떨 때 유용할까요? 키보드 입력이 불편하거나 손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음성 인식은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한테 누구누구야, 나는 지금 어디로 갈 거니까 사이트를 도착지를 검색해줘, 안내해줘, 이렇게 말로 하죠. 자, 그렇게 핸드폰이나 그 다음 내비게이션을 손으로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대는 손은 운전대를 잡고 있고 음성으로 말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는 PC 상태에서 이 화면을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각자의 핸드폰에 챗 GPT를 깔고 사용을 한다면 음성으로 할 때 굉장히 편리하고요. 메모를 하거나 스크립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성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저는 챗GPT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스크립트를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갔던 거예요. 물론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있는 스크립트 부분이 있기도 하겠지만 챗 GPT를 가지고 이렇게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읽어 나가는 형식의 강의도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음성 인식에 관련된 스크립트의 내용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미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거나 또는 내용들을 알 때 챗 GPT한테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언어 톤으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음성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실제 저희는 음성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음성 부분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콘인데요. 한번 눌러볼까요? 음성 모드 사용. 네, 화면이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안녕. 안녕, 챗GPT. 네, 화면이 바뀌고 있군요. 다음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이어서 스크립트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하이. 죄송합니다.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사할까? 네,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영상의 시작 부분이라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챗GPT의 음성 인식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럼 간단한 인사로 시작하면 시청자와 더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이어가면서도 간단히 인사하는 것이 좋겠네요. 자, 잠깐 끝내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제가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있다가 음성으로 갔더니 이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채창을 열겠습니다. 채창을 열고, 자, 챗 GPT의 화면에서 새 채팅창에서 음성 기능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란 화면이 있는 거고요. 안녕.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너의 이름은 뭐야?
저는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챗GPT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늘 날씨는 어때? 현재 날씨는 확인할 수 없지만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너가 있는 지역은 어디야? 저는 특정 위치에 있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데 근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카페를 추천해 줄래? 제가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 구체적인 추천은 어렵지만 춘천에는 멋진 카페들이 많으니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너는 검색 기능을 가지고 있니? 저는 실시간 검색 기능은 없지만 궁금하신 내용을 도와드릴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너는 노래를 할 수 있니? 노래는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부르지 않나요.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파이썬을 공부한다면 초보자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일까?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초보자는 먼저 기초 문법과 기본 개념을 익히는 것이 중요해요. 변수, 자료형, 조건문, 반복문 등을 이해하고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며 실습하는 것이 좋아요. 관심 있는 분야의 프로젝트를 통해 꾸준히 연습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데이터의 분석과 머신러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를 수집, 정리,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주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죠.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이 학습하여 스스로 패턴을 발견하고 예측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기술입니다. 머신러닝은 데이터 분석의 한 부분으로 더 복잡한 패턴을 찾고 자동화된 예측을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너는 나와 대화하는 것 외에 어떤 기능들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줘. 네, 저는 대화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텍스트 요약, 번역, 글쓰기 도움, 코드 작성 및 디버깅 지원, 교육 자료 제공 등 다양한 작업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인공지능이 소설 시작 문장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 네, 물론이죠. 소설의 시작 문장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이나 주제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도와드릴게요. 미래의 도시에 살고 있는 로봇이라는 주제로 해봐. 미래 도시의 로봇은 일상 속에 조용히 녹아들어 있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삶을 조용히 지탱하는 존재로. 이런 식으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드시나요? 조금 더 작성해 줄래? 미래 도시의 로봇들은 인간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게 거리를 누비며 사람들의 필요를 미리 예측하고 충족시켰다. 그러나 이 조용한 존재들은 언젠가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할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살을 붙여봤어요. 어떠신가요? 좋아. 도움이 되셨나요?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AI랑 대화할 때 즐거운 것도 필요하지. 농담 하나 해줄래? 물론이죠. 그럼 재밌는 농담 하나 해드릴게요. 왜 컴퓨터는 바다에 빠졌을까요? 왜냐하면 인터넷이니까요. 어때요? 재밌으셨나요? 별로인 것 같아. 괜찮아요. 농담은 취향을 타니까요. 다른 궁금한 것이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영어로 번역해 줄 수 있어? 네, 물론입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영어로 번역해 드릴게요. 일상에서 음성을 더 유용하게 활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일상에서 음성을 더 유용하게 활용하려면 음성 비서를 사용하여 일정 관리, 알람 설정, 정보 검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성인식 기능을 통해 스마트홈 기기를 제어하거나 운전 중에 핸즈프리로 통화와 메시지 확인을 할 수도 있죠. 조금 전에 문장을 영어로 번역해 달라는 뜻이었어. 아, 이해했어요. 일상에서 음성을 더 유용하게 활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문장을 영어로 번역하면 How can I make better use of voice in my daily life? 입니다. 일본어는 일상에서 음성을 더 유용하게 활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를 일본어로 번역하면 日常生活で音声をもっと有効に活用するにはどうすればいいですか? 입니다.
세 개의 언어로 더 번역해 줘봐. 일상에서 음성을 더 유용하게 활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를 중국어로 번역하면 如何在日常生活中更好地利用语音입니다. 하나 더. 천만에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오늘 테스트는 여기까지 해볼게. 덕분에 음성 기능을 잘 알게 됐어. 고마워. 천만에요. 도움이 되었다니 기뻐해요. 언제든지 필요할 때 다시 찾아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자, 이렇게 보셨을까요? 이렇게 음성 기능을 했더니 끝나고 나면 조금 전에 했던 텍스트에 관련된 부분이 전부, 질문들이 다 텍스트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음성으로 했던 부분이 텍스트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까 번역하는 부분에서 실제 일본어로 출력이 되고 중국어로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음성 부분을 잘 활용하면 음성 부분을 텍스트로 바꾸는 과정을 알 수가 있고요. 아직 검색 기능이나 다른 기능들이 추가로 되어 있지 않고 대화 기능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양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 경우는 대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활성화 있는 상태이고 대기 상태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구름 모양의 모양이 있다라는 것은 불규칙한 음성의 파형이 인식되고 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용자의 말을 듣고 인식하고 있을 때 나타나기도 하고요. 다음 이렇게 4개의 이미지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에는 응답 중이거나 출력 상태인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대기 상태, 그리고 음성의 인식 상태, 응답의 출력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성 기능을 설명하고 계시군요. 동그라미가 있는 경우는 대기 상태이고 구름 모양은 불규칙한 음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것 같네요.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설명한 게 맞은 걸까? 네, 맞습니다. 동그라미가 있는 경우는 대기 상태를 의미하고 구름 모양은 불규칙한 음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설명하신 게 정확해요. 잘 설명하셨습니다. 너의 모양은 왜 지금 바뀌어지지 않는 거야? 지금 제 응답 상태는 보이지 않지만 제가 계속해서 대기 상태에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나 다른 모양이 나타날 거예요. 사용하시는 인터페이스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음성 기능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좀 신기한 것은 뭐냐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는 중간에 대답을 하지 않는 부분도 좀 있었고요. 뭐 실습을 진짜 해보진 않았지만 챗 GPT한테 묻는 음성의 인식과 옆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챗 GPT한테 나는 지금 유튜브 영상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어. 그러면 실시간 음성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답을 하지 않고 챗 GPT한테 묻는 질문에 대한 부분만 답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음성 기능의 부분도 조금 재미있게 잘 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차시 학습 정리입니다. 저희는 영상 등의 콘텐츠를 만들 때 스크립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실습해 보았고요. 챗 GPT를 활용해서 효율적인 콘텐츠 기획과 문서화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챗 GPT의 음성인식 기술은 질문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의 실전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18차 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